지금 언론에 오늘 갑자기 떴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저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500불을 10년에 한다는 거는 소스를 제가 그게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도 신문에 본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요구한 거는 확인될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협상 과정 중이니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협상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얘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은 협상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화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화로 해서 그게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달러하고 달러가 또 국채를 사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저는 사실은 들어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아니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신 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통상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르터닉 장관하고 우리 또 김영관 장관하고 하는 그게 메인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제 요 근래는 또 IMF 연차 총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외환 쪽에 한국의 나중에 어떤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에 저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화 그 부분은 갑자기 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또 답변하는 건 또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외환 안정성 문제 확인이 되면 3,500억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게 이 3,500불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그 스킴에 따라서 이 외환 안정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은 3,500억 불을 업프런트 하게 되면은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외환 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데 그 스킴이 또 달라져서 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은 또 외환 안정성은 영향이 별로 적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적어지는 그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돼가 있는데 가장 메인은 저쪽 협상의 어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외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선불로 투자한다는 건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저희 카운터파트인 베센트 장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고요. 상황도 설명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게 한꺼번에 업프런트로 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아마 베센트 장관이 그런 부분을 저는 러터넥 장관이나 또 행정부 내부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베센트 장관은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한테 하여튼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으면 자기가 설득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제한 통화 수화표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어렵다면 제한이 있는 무제한, 그러니까 일부 한도 내에서의 수화표 이런 것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하고 여기 상무부 간에 어떤 스킴이 확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외환 수요가 나올 겁니다. 업프런트로 내면은 이거 외환 수요성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외환 수요가 어떻게 되냐 나오고 그러면 그 외환 수요를 한국 시장의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동에 따라서 통화 사업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한다면 얼마만큼을 해야 되고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각종 이게 100% 건너갔다 또 무조건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으로는 여전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뭐 저희들 주장은 계속 그런 주장은 계속 해왔었죠.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본처럼 한꺼번에 이 출자를 못 한다는 거는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3,500억 자체는 불변인가요? 아니면 조정의 대상으로 뭐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뭐 그게 미국에 또 수용이 된다면은 또 그 부분도 좀 변화 가능성을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양국 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길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외신에서도 3,500억 달러 이상 뭐 요구했다 이런 외신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고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것은 나왔는데 저는 그 3,500 이상은 뭐 그거는 저희들이 뭐 생각하기 사실은 어렵고요. 저는 미국 측에서 이렇게 들은 바는 없어요. 미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뭐 3,500불 이상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3,500불을 빨리 업프론트로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프론트 이야기 베선트 장관이 좀 이해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 철회를 시사했다 뭐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뭐 철회라기보다는 그렇게 내는 게 한국 그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베센터 장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저는 요청한 게 뭐 러터닉 장관이나 정부 내부에서 좀 불가능한 거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뭐 철회했다 안 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어제도 선볼 얘기를 또 하셨는데 이게 베선트 장관이나 이런 행정부 내에서 그 공감대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막판 그렇죠. 대통령의 변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실무 장관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진짜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장담할 수도 없고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베센트 장관한테는 저는 지속적으로 몇 번 얘기했고 어제도 만나서 또 얘기를 했고 본인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정부 내부에서 좀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강하게 요청을 많이 했다는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오시고 정책실장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하는데 이게 에이펙 전에 타결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네, 뭐 저희들로서는 이 국익의 관점에서 뭐 서둘러서는 안 되겠지만은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이 요청하고 있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뭐 빨리 하는 게 또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어느 계기로 할 것이냐 하는 게 그래도 에이펙 계기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는 게 국익의 관점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래도 가장 그래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또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나 제약에 대한 최혜국 관세도 같이 함께 패키지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MOU가 사인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당초에도 최국 대우를 해준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사인이 중요한 거죠. 에이펙 협상 기간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양측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에이펙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양측이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뭐 그때까지 하기로 했다고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뭐 베센트 장관이 CNBC에서 얘기한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도 조금 뭐 긍정적으로 그런 식을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은 그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의 내용만 잘 정리가 되면은 뭐 그런 계기에 에이펙 계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용범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
만났는데 그 마스가 관련 논의 내용이 혹시 공유 받으신 거 있을까요? 저는 IMFC하고 뭐 지금 이거 하느라고 지금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유를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조선업 관련해서 OMB도 아마 뭔가 하여튼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하나오션 자회사 제재 조치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좀 보조를 맞출 만한 그런 기류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제가 좀 더 뭐 확인을 해본다든지 뭔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IMF 참여, IMF나 월뱅 회의 참여하느라고 하루 종일 오늘 오전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 토르 수출 통제 강화 관련해서 동맹국들이랑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도 뭐 논의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면 제안이 온다면은 저희는 뭐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참여하는 제안 오면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주로 이제 요즘은 이 베센트 장관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뭐 그런 부분까지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은 몇 번 만나시고 네? 베센트 장관은 몇 번 만나시고 어제 만났고요. 오늘도 그래서 뭐 오늘도 보기는 봤는데 베센트 장관이 그냥 짧게 왔다가 짧게 가고 이래가지고 좀 있으면은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내일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제 뭐 만나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만나도 지금 당장은 뭐 베센트 장관한테 우리가 더 요청할 거는 뭐 안 보이고 기회가 되면은 뭐 내일도 만나가 또 같은 얘기도 반복하고 어떻게 내부에서 되고 있느냐 물어볼 수는 있겠는데 내일도 아침에 회의는 있는데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잠깐 왔다가 그냥 뭐 하다 보면 가버리고 이렇게 돼서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계속 접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감사합니다. 7월 말에 할 때 우리 마스가를 1,500억 달러치는 따로 전용으로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중간에 8월 달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가 전용 펀드라는 아이디어가 아직 있나요? 네, 저희들은 계속 여전히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OMB 간 것도 하여튼 마스가 쪽에 저희들이 좀, 관련 부처를 좀 설득하는 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김용호 실장 이렇게 가서 또 설명을 하지 않나 이렇게 미국 됩니다. 측을 설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본인들이 투자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분야가 중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분야. 한국이 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마스가 중요해서 마스가는 한국이 잘하고 미국도 또 굉장히 필요한 분야니까 가장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접점이 가장 맞아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부처한테 설득을 해놓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또 OMB도 예산도 들고 있고 조직도 담당하기 때문에 같지 않는가 보여지고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회의가 계속 있고 또 내년부터는 또 미국이 또 G20 의장국이 되면서 또 베센트 장관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듣고 이러느라고 제가 조인을 못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